설명에 이제 시작을 하죠. 네, 전공수학, 샘플러스에서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설명회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앞에서는 기본 이론 반을 다 다루고 왔던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내용이, 채워졌다는 이제 그 상황에서 하반기를 어떻게 이제 진행할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목차는, 이렇게 이제 4개로 구성을 해놨는데,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출제 경향을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반기에 공부를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7, 8월 문제풀이반이랑 9월, 11월 모의고사반을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지 이제 소개를 하려고 지금 4가지 파트로 목차를 구성을 했고, 일단 출제 문제를 통한 출제 경향 분석을 먼저 보죠. 일단 요즘에 이제 출제되는 경향을 지금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연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16년도, 17년도 문제들이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만한 부분들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그쪽 부분에서 뽑았는데, 일단 미분기하학부터 보자면 미분기하학은 지금 16년도 문제로 기출문제를 뽑아놓고 이제 볼 건데, 여기서는 측지선, 그 다음에 주공률, 그래서 주공률을 각각 구하고 측지선에 대한 공률을 찾는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일단 측지공률, 그 다음에 주공률 같은 거 이제 구하려면 공식을 써서 문제를 적당히 풀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조각사상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분기하학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 문제를 뽑아놨냐면, 공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경향이 아니라 미분기하학이 적당한 이제 도형에 대한 정보를 꺼내서 이 주공률이나 아니면 측정률 같은 걸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의 출제 경향을 갖고 있어서, 도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으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공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미분기하학인데, 16년도 문제 상에서는 이제 도형을 적당히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고, 도형에 대한 상황을 이제 고려하지 못했다면 이 조각사상을 적당히 구해내가지고 구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렵게 문제 풀이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이제 16년도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미분기하학은 도형에 대한 어떤 적당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데피니션과 공식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적당히 값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게 미분기하학 문제들이고,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복수 해석학 문제인데, 복수 해석학은 이런 식으로 FG에 대한 정보들을 적당히 이제 바운더리를 줘가지고 제거 가능 특이점이라든지 뭐 이런 최대 절대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17년도 문제도 여기 이제 대표적인 유형으로 뽑아놨긴 했지만 18년도 문제도 그랬고, 이제 그 전년도 문제도 그랬으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해석학이라는 거는 옛날 경향을 고려하면 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냐면, 유수 정리 같은 이제 쉬운 폼들, 유명한 폼들에 대해서 출제가 되다가 이제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유형이 너무 중첩이 되니까 잘 출제되고 있지 않고, 단답형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코시리만 방정식 쓰는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고 있고,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 4점짜리 문제로 복수 해석이 출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복수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급수 전개를 적당히 해서 그 개수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어서, 이제 그러한 정보를 주는 게 이런 FG에 대한 바운더리를 주는 상태가 되고, 이 친구를 호시도 함수 공식을 써서 각각의 개수들의 정보를 찾아낸 다음에 이 문제를 이제 푸는 상태로 흘러가는 문제가 27년도 문제인데, 비슷한 경향으로 18년도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이 요즘에 이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해석은 어떤 문제가 지금 되고 있냐면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번 문제로 출제됐던 17년도 문제 보면 이 도함수 형태의
이 바운더리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문제랑 별반 다를 게 없던 게 fg에 대한 바운더리를 주는 게 코시도 함수 공식을 쓰면 결국 n개도 함수에 대한 바운더리를 준 거랑 비슷한 상태로 흘러갈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한 유형으로 급수전개에 대한 정보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때 테일러 정리도 쓸 수 있고 항등 정리를 실수 버전으로 바꾼 이런 나번 조건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 셋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급수전개 형태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던 게 이제 실해석학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실해석이랑 이 복소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이 급수전개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게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로 이제 고려를 하면 될 것 같고, 얘도 이제 17년도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출제했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대수 문제는 갈루아군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18년도 문제 보면 갈루아군 문제가 나오고, 뭐 소아이디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군 문제가 단답에서 이렇게 출제되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항상 갈루아군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17년도에서 대표적으로 볼만한 문제가 이제 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갈루아군에 대한 그 정보들을 적당히 찾아낼 수 있을 사항을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27년도 문제인데, 이 갈루아군에 대해서 정보가 이렇게 러프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때는 얘가 어떠한 그룹인지 알아내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어서 뭐 고정체라든지 갈루아 대응 정리를 적당히 써서 이 정보를 찾는 문제로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문제가 만들어진 구성 자체는 엄청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고, 푸츠 같은 좀 두터운 현대대수 책을 보면 이런 정보를 물어보는 이런 상황이 원래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를 문제화 시켜서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대수는 이런 갈루아군 이한 문제에 꼭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아이디얼 문제 혹은 군 문제 해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요즘 나오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이제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메인 과목들이 문제일 것 같은데, 어차피 제가 항상 제시를 하는 거는 뭉탱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로 그 기본 이론반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문제 풀이반을 하는 거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고려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메인 과목 중에 한 과목인 실해석학을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개를 하자면, 실해석학 같은 문제들은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실제로 엄청난 내 머리를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주요한 정리의 테크닉을 적당히 문제풀이에 녹여내리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주요한 정리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테크닉을 내가 익히고 있으면 그 좋은 문제들을 풀 확률이 커지는 상황으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 친구를 지금 줬어요. 사이값 정리인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뭐 좋은 테크닉이랑 교훈이 뭐냐 뭐 이런 걸 이제 따져보자면,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위상적으로 고려를 할 때는 컴팩트 연속성이 컴팩트다라는 거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증명하는 테크닉에서 좋은 좋은 그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건 이러한 집합의 세팅을 고려할 수 있는 게 적당히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관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테크닉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비슷한 풀이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유명한 정리에서 이렇게 좋은 테크닉을 얻어가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된다. 실해석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대수도 이제 고려를 해볼 건데, 현대대수는 연습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군을 중심으로 잘랐을 때 뭐 순환군이 되면 원래 군이 강군이 된다 이런 것처럼 테크닉들이 연습 문제에서 잘 나오고 그걸 툴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현대대수의 내용을 이용을 해서 그냥 정수론에 적용된 예제를 하나 소개를 하는 상황인데, 정수론에서 우리가 QP 같은 걸 많이 보죠. 2차 잉여들의 셋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친구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은근히 많이 출제됐죠. 17년에도 보면 QP의 개수를 반의 개수를 가질 수 있는 거 알아야지 그 르장드르의 썸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현대대수의 논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군 개념을 이용을 하면 2차 잉여의 개수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이 정수론들의 내용을 현대대수의 내용으로 풀어 나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현대대수에 대한 내용들을 고려할 때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gn 더하기 곱하기라는 그 환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러한 친구의 단원군을 생각하는 거는 곰 연산에 대해서 그 그룹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n 스타 곱하기 그룹을 보면 이런 걸 단원군이라고 하는데, 이 단원군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때 우리가 현대대수의 논리를 써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환환을 다루고 있는 건 정수론이기 때문에 정수론의 논리를 써서 이 GN스타의 정보를 얻어내는 작업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단 얘가 순환군이 될 수 있냐 이런 걸 만약에 따져보게 된다면, 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 원시근의 정리 같은 걸 얘기해 줄 수 있죠. 원시근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저 n이라는 녀석이 2, 4, p의 케이슨, 2p 케이슨, p가 소수로, 홀수 소수로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는 항상 원시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러한 법 n을 갖고 있을 때는 저 gn스타라는 게 순환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논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원시근 정리를 써서 이 단원군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고, 실제로 이 원시근 정리를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저 쪼개는 작업을 해서 각각에 대한 원시근을 찾아줄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는 또 중국인의 나머 정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찾아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건 이제 중국인 나머 정리가 보장을 해주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현대대수에 있는 단원군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고 하면 정수론 같은 논리를 써서 이렇게 처리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이제 고려를 해줄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해석을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기본 예제 문제를 잘 활용하면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8년도 비형 문제를 좀 들고 왔는데, 물론 18년도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돼 있어서 좋은 예제를 주기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출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n분의 1의 아크탄젠트의 n분의 x 형태로 함수한 급수가 주어져 있어요. 네, 여기서 전별 수렴함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균등 연속함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때 이상한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제를 가지고 얘를 증명하는 과정을 가져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어차피 임용 문제 같은 거는 깔끔하게 문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잘 풀 수 있다는 건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냥 아크탄젠트에 대해서 평등 연속을 보이는 예제를 생각을 하면 얘를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고려해보면, 저 F라는 녀석을 아크탄젠트 EX로 잡고 프라임을 이제 고려했을 때 얘 미분한 형태가 어떤 바운더리가 생기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프라임이 6개라고 하면 쟤는 립시츠 함수가 된다는 걸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 이런 상황이 보장이 될 거고, 이걸 가지고 평등 연속을 보이는 이런 과정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제인데, 얘를 여기다 적용시키기만 하면 얘가 깔끔하게 문제풀이가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평등 수렴 보이고 뭐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푸는 상황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잠깐 풀이를 한번 보자면, 전별 수렴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x의 바운더리를 적당히 줘서 이 수렴성을 보장하는 이런 상태를 먼저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균등 연속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거니까, 균등 연속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fnx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잡아놓고 이 친구를 똑같이 미분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
예제를 증명하는 과정과 똑같이 얘를 미분해서 이런 바운더리를 줘버리고 이 바운더리를 통해서 똑같이 증명하는 과정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평등수렴함을 보이고 뭘 처리하려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다 보면 이거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풀이를 하기 힘들고 기본적인 예제로 풀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예제에서 그 문제 풀이를 잘 깔끔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걸 소개를 할 건데, 제가 일단 진행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어떻게 수업을 지금 진행할 거냐면, 문제풀이 및 하프모의고사반으로 7월, 8월을 지금 보낼 생각인데, 일단 총 8주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정수론, 선대, 현대, 실에서 복소, 미분기하, 미적분, 그 다음에 위상, 이산이랑 수리통계 이렇게 8주 차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할 건데, 하프모의고사반이라고 했으니까 문제풀이를 하면서 모의고사도 같이 진행을 할 생각으로 지금 이 반을 구성을 한 거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거냐면 미리 한 주를 일단 공부를 해오고,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가 있으니까 사이트에다가 진도를 좀 줄 거예요. 어디까지 공부해와라 이렇게 진도를 주면 거기 공부해온 범위 내에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주차는 정수론 시험을 볼 거니까 한 주 전에 정수론 시험 보라고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정수론 공부를 해오셔서 정리를 하면서 정수론 공부를 해오셔서 이제 시험을 볼 생각인데, 먼저 문제풀이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정수론 모의고사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선대를 공부하고 선대만 모의고사를 보기엔 좀 애매하니까 정수론이랑 선대를 이렇게 중첩시킬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하프모의고사 2를 또 볼 거고, 얘도 물론 시험 범위가 전주에 나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대대수 파트니까 현대까지 이렇게 묶을 거예요. 그래서 대수 파트는 어차피 같이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세 개를 중첩시켜서 일단 먼저 하프모의고사 3번을 진행을 하고 나서 해석학들은 굳이 대수랑 연결 지을 필요는 없으니까 실해석학부터는 다시 실해석학만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복수해석일 때는 중첩시키고, 미분기하랑 미적일 때는 다시 중첩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다시 묶을 거고, 그 다음에 7주차, 8주차에는 위상만 보기에는 위상을 다 안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안 하고 통합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통합을 시켜버리고, 여기도 통합을 시켜서 그냥 시험을 이제 봐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미리 봐야지 좋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의미로 시험을 보겠다는 거고, 근데 시험을 어떻게 지금 출제할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 거니까 예제될 만한 뭐 하나를 좀 들고 왔어요. 지금 정수론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볼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유형으로 지금 대충 볼 거냐면, 물론 수교론 문제들이 없으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B형 유형으로 봐서 한 7문제? 6문제에서 8문제 사이로 배점을 적당히 매겨서 지금 시험을 볼 건데, 문제는 그냥 기본적인 서술하는 문제들로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답형 문제는 안 볼 거고, 그냥 이렇게 정수론 문제를 주고 얘네들 이제 시험 보는 상태로 푸신 다음에 그 풀이를 좀 첨삭을 받고 싶으면 저한테 내셔서 첨삭을 받으시고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시험을 보는 거는 물론 뒤에서 모의고사만 할 때 시험을 또 보긴 보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통합시켜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을 때 그렇게 보는 건 좋은데,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보면 좀 힘드니까 여기서 지금 시험 보는 거는 시험 범위를 드린다는 의미가 적당히 정리를 계속 해오면서 시험을 보면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상태가 될 테니까 정리 겸 해서 시험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7, 8월에 이제 내용을 크게는 이렇게 보겠다는 거고, 뭐로 진행을 하냐라고 하면 지금 연결짓기 책, 익힘책으로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익힘책이 지금 4권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적당히 이게 묶여 있어요. 현대는 한 과목으로 지금 돼 있고, 선대 정수로 묶여 있고, 미분기하랑 위상 묶여 있고, 복수 해석이랑 실해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권 마무리 책이 이제 따로 있는데, 근데 이게 책이 이제 비싸니까 좀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출제는 하긴 이걸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긴 하는데, 유인물을 적당히 들여서, 그러니까 문제 정도는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유인물 들여서 문제를 같이 풀고, 그 다음에 과제는 항상 나가는 거니까, 풀어볼 만한 문제들은 이렇게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한지 보려면 이 책을 대충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몇 개 뽑아왔으니까 한번 보죠. 지금 책 광고가 아니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까 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실해석에서 뽑았는데 지금 과목마다 좀 상황이 달라요. 이건 실해석이기 때문에 기본 정의가 중요해서 이 증명 과정에서 관찰 서술 연습하자. 그래서 이거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훑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극한 연속 미분 단원이니까 뭐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 함수의 유계성을 주는 뭐 이런 얘기들을 적당히 관찰해보는 작업을 하자 해서 내용을 훑을 겸 해서 이런 내용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내용을 진행을 하고 나서 기출에 대해서는 정보를 이제 잘 얻는 게 좋으니까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는 풀이를 좀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좋은 변형도 할 수 있으면 변형도 해보면서 내용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외에 과제가 아마 나갈 텐데 이 실전 문제를 과제로 미리 드리면 풀어오셨다가 이 풀이를 같이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거예요. 네. 어차피 이거 책에는, 익힘책에는 답지가 다 어차피 들어있어서 엄청 어렵게 생각이 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 이래저래 문제는 넣어놓긴 넣어놨는데, 난이도가 엄청 쉬운 것부터 엄청 어려운 것까지 다 넣어놔서 다 풀기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거 지금 6장만 뽑아놔가지고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300페이지 정도 되는 문제집이니까 다 풀긴 좀 힘들 것 같고, 적당히 이제 과제 드린 거에서 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답지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책을 사기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유인물은 드리는 상태니까 뭐 이렇게 문제풀이반은 진행하는 상태로 갈 거고, 구성은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일단 본 수업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문제 풀어오신 거 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설명을 적당히 하면서 문제 풀이하는 시간을 본 수업 시간 2번을 이렇게 갖고 4시까지 이 수업 진행을 한 다음에 4시부터 하프모의고사를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차는 정수론 보고, 둘째 차는 선대 정수론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시험을 보는 상태로 가는 거고, 이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질문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시험 감독을 안 들어올 거니까 질문을 그냥 하실 분들은 시험 포기하시고 질문을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풀이반 및 하프 모의고사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이후에도 이제 모의고사반이 있는데, 모의고사반은 어디서 진행하는 거랑 똑같이 다 진행을 해요. 9월, 11월 모의고사반 소개를 지금 하는데, 딱히 소개를 할 게 없는 게 그냥 10주차 정도 시험을 볼 건데 A, B형 다 시험을 보는 상태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첨삭하고 질문하는 시간 갖고 뭐 이런 시간을 갖는 건데, 문제풀이반을 일단 잘 해놔야지 모의고사반 때 잘 풀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도 그냥 시험 보시는 거랑 똑같이 A형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잠깐 갖고, 그 다음에 B형 갖고 문제풀이반 시간 갖고 이제 질문하는 시간 하고 끝,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작년에는 그 수교론 문제를 그래도 적당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적당히 출제를 하고 있었는데, 요번 연도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전공으로 출제를 그냥 하는 걸로만, 그러니까 전공만 출제하는 걸로만 할 생각이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반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일찍 끝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좀 해보실까요?